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인연의 끈을 넘어 깊은 어둠과 충격적인 비밀을 품고 있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기대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만약 당신이 결혼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 이 잔혹한 이야기는 당신의 모든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해운은 이제 막 새 출발을 꿈꾸며 결혼한 젊은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행복은 채 피어나기도 전에 상상조차 못한 비극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민준이 결혼 몇 달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안식처라고 믿었던 그 화려한 저택은 이제 그녀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냉랭한 시선과 비수처럼 날카로운 말들은 매일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해운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대체 민주는 어떻게 죽은 것일까? 왜 시댁은 나를 이렇게까지 멀리하려 할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선 강 회장. 그녀의 시아버지의 결정이 과연 해우의 운명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넓고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진 해우는 남편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시댁의 노골적인 냉대 속에서 고통스럽게 흘러갔고 그녀는 점점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준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이 있는 것일까요? 그녀의 의심은 차가운 저택의 공기처럼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어느 차가운 오후, 해운은 창가에 앉아 텅 빈 정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죽은 이후 이 저택은 더 이상 그녀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화려하게 치장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은 결혼식 사진이 탁자 위에 외롭게 기울어져 있었고 그 위에 담긴 행복한 미소는 이제 그녀의 끝없는 상실감을 더욱 또렷하게 부각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기댈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해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이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이자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앉았고 그의 눈빛은 무언가 단호한 결심을 한 듯 번뜩였습니다. 해우야, 잠시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긴 정적을 갈랐습니다. 해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 앞에 앉아 그녀를 꿰뚫어 볼 듯한 시선으로 응시했습니다. 민준이가 죽은 건 단지 너의 아픔만이 아니야. 우리 가문의 명예에도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이지.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해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 역시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잔인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죽은 이후 온갖 소문은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혼 몇 달 만에 남편을 잃고 시댁 저택에 홀로 남겨진 젊은 며느리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모든 소문을 조용히 덮으려면 네가 이 저택에 남는 게 좋겠다. 해우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응시하며 더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네가 나와 결혼했으면 한다. 공간은 얼어붙은 듯한 차가운 침묵에 갇혔습니다. 해우는 눈이 커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랐겠지. 강 회장은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말했지만 그의 말은 얼음처럼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형식적인 결혼이야. 감정도 책임도 없어. 단지 이 가족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해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아버지와 결혼한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다. 강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단순한 계약 조건을 제안하듯이. 하지만 네가 여기서 나가면 소문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모두들 너를 가족에게 버림받은 여자라 손가락질할 것이고 짐짝처럼 여길 거야. 넌 그걸 견딜 수 있겠니? 해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그녀에게는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 저택은 차갑고 냉혹했지만 여전히 그녀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나가면 그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미래도. 그러나 시아버지와 결혼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 회장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요는 없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긴 침묵 끝에 해우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민준과 함께 새 출발을 하며 이 저택으로 들어설 때만 해도 그녀는 눈부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마음속은 거대한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너무나 조용하고 성급하게 치러졌습니다. 꽃도 아름다운 음악도 따뜻한 축하 인사도 없었습니다. 단 몇 명의 증인들만 있는 간소하고 싸늘한 예식이었습니다. 오래된 가정부 나영 씨는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해우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했고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멀리서 민준의 여동생 지아는 팔짱을 낀 채 해우를 증오심 가득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속에는 경멸을 넘어선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해우는 지안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의 그 눈빛은 단순한 싫어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증오였습니다. 가족 친척들도 형식적으로 참석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그녀를 축복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우를 이 집안의 기회를 노려 발을 들여놓은 탐욕스러운 이방인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내내 해우는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제3자인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은 이미 모두 소진되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언제나처럼 침착한 얼굴로 그녀 곁에 섰습니다. 그는 신랑이라기보다는 단지 의무를 다하는 차가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주례가 결혼 서약문을 낭독할 때 해우는 목이 막혀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잔혹한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회도 축복의 말도 없었습니다. 단지 굳게 닫힌 문과 무거운 정적만이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 해우는 예상과 달리 강 회장의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를 위한 별도의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선 순간 익숙하면서도 냉랭한 기운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방은 부부의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신혼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웨딩 사진도 개인 소장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방 안에서 불안하게 서 있을 때 강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살아가면 돼. 아무도 널 힘들게 하도록 두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해우는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강 회장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체면이라고 말했지 않나? 그러나 해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단지 체면이라면 그가 가진 막강한 권력으로 소문쯤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녀를 내쫓고 싶었다면 돈 몇 푼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었을 터.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기괴한 방법을 택했을까?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고요하고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해우는 속으로 깊이 갈등했지만 지금 자신이 들어온 이 위험한 게임의 법칙조차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법칙을 만든 자가 다름 아닌 강 회장이라는 사실 또한 결혼식 이후의 삶은 너무도 조용하고 무미건조했습니다. 해우는 이제 강 회장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어떤 친밀함도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언제나처럼 절제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나영 씨, 오랫동안 이 집안에서 일한 가정부는 해우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언제나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노골적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고 해우를 볼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칼로 찌르는 듯한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해우는 점점 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 어딘가에는 분명히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우는 강 회장의 서재를 청소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이 저택에 온 이후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금단의 공간이었습니다. 서재는 위험하고 엄숙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커다란 책장이 벽을 따라 위압적으로 늘어서 있고 반들반들한 검은 나무 책상과 육중한 가죽 의자가 방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해우는 조심스럽게 구석구석을 닦으며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책장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그 상자는 두꺼운 책들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인 끝에 그것을 꺼냈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복잡한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해우는 강 회장의 책상 위에 무심하게 놓여있던 예비 열쇠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민준의 사진들, 낡은 수첩, 그리고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하자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녀의 뇌리에 충격적으로 박혔습니다. 민준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를 죽였다. 해우의 심장이 멎을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쳐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메모들은 산만했지만 거기에는 분명 의심스러운 이름들과 번호들이 밑줄 쳐진 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이 그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나는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증거가 없다. 해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민준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알려졌지만 만약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계획한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강 회장은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순간 서재박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운은 깜짝 놀라 서둘러 상자를 다시 책장 속에 감추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몇 초 뒤 서재문이 열렸고 지안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해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 서재에서 뭐 하세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날카로운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해우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청소하려고요. 지안은 방안을 쓱 둘러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청소 아니면 뒤지는 거겠죠. 해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부탁하셔서요. 지안은 차가운 비웃음을 지으며 책상으로 다가가 몇 개의 서류를 건드려 보았습니다. 그러곤 해우를 돌아보며 섬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라면 너무 호기심 갖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분명한 경고이자 위협이었습니다. 해우는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지안은 분명히 무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민준의 죽음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안이 떠난 뒤에도 해우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편지의 문장 하나만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민준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누군가 계획적으로 그를 죽였다. 그녀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 저택이 고요히 잠든 시간, 그녀는 복도에서 미세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몰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조심스럽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해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벽에 몸을 숨긴 채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누군가가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어두운 색의 잠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서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사람처럼 지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해우는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지안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용히 문을 열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우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지안이 이 시간에 서재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 역시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일까? 해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지안은 서재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고 문을 닫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해우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끔찍한 것을 감추고 있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우는 주방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나영 씨는 조용히 청소 중이었지만 해우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손에 든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해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나영 씨, 민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나영 씨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해우는 그 반응이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뭔가 알고 계시죠? 민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요. 조용한 주방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영 씨는 입술을 꽉 다물더니
한참 후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일은 너무 많이 알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녀의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해우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주는 제 남편이었어요. 나영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가끔은 진실이 행복보다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해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나영 씨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필사적으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우는 또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안의 수상한 행동, 나영 씨의 회피, 그리고 강 회장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진실. 그녀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져 갔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조용히 내다본 해우는 누군가 복도 끝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서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우는 조심스럽게 그림자를 따라갔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그 안에서는 미약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근처로 다가가 조용히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그리고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 누군가 자물쇠를 풀고 있었습니다. 해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지안이 있었습니다. 지안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서랍 속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우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안의 침묵, 그리고 숨 막히는 긴장. 지안은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팔짱을 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언니야말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해우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질문이에요. 당신 뭔가 찾고 있었죠? 지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닫고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아빠 서재에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죠? 한밤중에 몰래 들어오는 이유는요? 지안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시 차가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캐묻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그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우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안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민준의 죽음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나간 뒤 해우는 서재를 철저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랍 속, 책 사이, 구석구석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두꺼운 문서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민준의 필체로 작성된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그들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절대 서명하지 않을 거야. 설령 죽는다 해도 이 가족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넘기지는 않겠다. 해우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주는 강제로 무언가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순간 복도에서 또다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어둠이 가득했고 인기척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해우는 본능적으로 봉투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조금 열렸습니다. 누군가 서재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운은 급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미세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찾고 있는 건 분명 그녀가 방금 찾은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시간을 계산하며 그 인물이 방심하는 찰나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타이밍을 노려 불을 켰습니다. 순간 방 안은 환하게 밝아졌고 검은 옷을 입은 한 인물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인물은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익숙한 채취가 그녀의 코를 스쳤습니다. 해운은 누군가를 알아챈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그 인물은 곧바로 그녀를 밀쳐내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지만 복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인물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운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꽉 쥔 채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나영 씨는 이미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비장한 결심을 한 듯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하윤 씨, 이제 떠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해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저를 해치려는 의도였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나영 씨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안전하지 않아요. 누군가 당신을 입막음하려 하고 있어요. 해운은 입술을 질끈 다물었습니다. 지안이죠. 나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만은 아니에요. 그녀의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해운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럼 누가요? 나영 씨는 눈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저택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 씨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원했던 사람도 있었죠. 그날 밤 저택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정부 나영 씨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는 저택 뒤편 창고 안에서 목을 매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이 자살이라고 믿으려 했지만 해운은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말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해운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살해당한 거야.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저택 안에는 진짜 살인자가 있었고 그 잔혹한 자는 민준을 죽였으며 이제 해우까지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운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그녀는 다시 강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직 그 안에 무언가 더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그녀는 서재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서류 더미를 뒤지고 책장을 샅샅이 살피고 서랍 구석구석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책장 뒤쪽 깊은 곳에서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친 순간 그녀는 손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서 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가문의 전 재산 양도 계약서, 서명자, 민준, 수령자, 강 회장. 그 문서의 하단엔 강 회장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민준의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명을 거부한 거구나. 그래서 죽은 거야. 그녀가 문서를 손에 든 순간 문이 벌컥 하고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지안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입계는 냉소적인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건 네가 건드릴 게 아니야. 해운은 문서를 손에 든 채
몸을 굳혔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위협과 광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민준 오빠가 죽은 이유를 알고 싶어? 그럼 내가 말해 줄게. 지안은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끝을 비틀었습니다.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아빠의 사랑, 상속자 자리, 모든 것. 해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친오빠였잖아. 지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웃기지 마. 그는 아빠의 친아들도 아니었어. 그런데도 모두들 그를 특별하게 대했지.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딸인데도 난 언제나 그림자였어. 해우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가 민준을 죽였다는 거야? 지안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속삭이듯 섬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손댄 건 아니야. 하지만 그가 사라지길 바랐고 결국 그렇게 됐지. 그 순간 해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네가 민준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거야. 그는 거부했고 그래서 죽은 거였어. 지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건 필요했던 절차였을 뿐이야. 그가 순순히 따랐다면 아무 일도 없었어. 해우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를 없애고 상속을 차지하려 했던 거야. 지안은 냉소적인 웃음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까지 캐고 다니는 거야? 민주는 돌아오지 않아. 해우는 문서를 가슴에 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 건 알아. 하지만 진실은 결코 묻히면 안 돼.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돌렸고 서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해우와 지안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 그만해. 지안은 놀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왜 여기에? 강 회장은 무겁게 걸어와 지안과 해우 사이에 섰습니다. 이제는 모두 끝내야 할 때야. 지안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설마 아빠가 나한테 총을 겨누진 않겠지?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 아빠도 알고 있었잖아.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해우는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깊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알고 있었지. 하지만 난 멈췄어야 했어. 민준이를 지켰어야 했어. 지안은 피식 웃었습니다. 민준을 지켜? 웃기지 마. 당신은 민준을 버렸어. 그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거잖아. 그 말에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우는 입술을 깨물며 문서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죽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지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안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었지. 지안은 그 말을 듣고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떨리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방안이 크게 흔들렸다. 해우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건 해우가 아니라 지안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고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을 쥐고 선 사람은 다름 아닌 강 회장이었습니다. 지안은 바닥에 쓰러져
어깨를 움켜쥔 채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새하얀 잠옷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고 그녀의 얼굴엔 충격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왜, 아빠가... 그녀의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렸고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였습니다. 강 회장은 총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너무 멀리 갔다, 지아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해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빠는 항상 나를 지켜준다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배신해?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가 무릎을 꿇고 피에 젖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지아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가문을 지키려면 어떤 수단도 괜찮다고. 그녀의 눈에 맺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해오는 그들의 비극적인 대화를 듣고서야 이 모든 비극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뒤틀려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탐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왜곡된 가치관과 무조건적인 충성의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 저택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파란빛과 빨간빛이 창밖을 가로지르며 방 안을 섬뜩하게 물들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서재문이 활짝 열리고 무장한 경찰관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총을 든 강 회장을 보자마자 경고했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으세요. 즉시. 강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고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엔 아무런 저항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깊은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이 달려와 강 회장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끌려 나갔습니다. 다른 경찰들은 피를 흘리는 지안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해오는 구석에서 멍하니 그 모든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민준의 유언이 담긴 편지와 잔혹한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1년 후 해우는 조용히 저택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많은 죽음과 끔찍한 비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세상을 떠났고 지아는 병원에 입원한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회장은 살인교사 및 증거은닉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습니다. 거대했던 강씨 가문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해우는 살아남았습니다. 1년 후 해우는 이제 전혀 다른 도시의 조용한 골목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빵을 굽고 설탕과 밀가루로 하루를 보내며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음모도 거짓도 죽음의 그림자도 없는 세상. 단지 따뜻한 오븐의 열기와 손님들의 진심 어린 미소만이 존재하는 곳. 그녀는 마침내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해우는 문 너머에서 딸랑 하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어디선가 본 듯한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 걸음걸이, 그리고 분위기,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카운터에 다가와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민준 씨가 당신에게 남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왠지 모르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해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가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저에게 간곡히 부탁한 겁니다. 모든 일이 끝났을 때 그녀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인사하듯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문을 열고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해우는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자그마한 조명 아래에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익숙한 필체,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난 이제 너의 곁에 없겠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내가 이 집안의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어.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곧 확신이 되었고 그때부터 나는 선택해야 했어. 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너를 지킬 것인가? 나는 너를 선택했어. 이 편지에 모든 걸 담을 수는 없어. 왜냐면 그 모든 진실은 아마도 너에게 너무 큰 짐이 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줘. 절대 아무도 완전히 믿지 마. 그리고 언젠가 네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제발 거기서 멈춰. 너 자신을 그 어둠 속에 두지 말고 나가. 내 삶을 살아. 너만의 빛을 찾아. 언제나 네 행복을 바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디 기억해줘. 리아이지. 민준. 해오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이 울었고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저택에서 꺼내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이 남긴 삶. 이제는 제가 살아갈게요. 창밖에는 평화로운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과점 앞에는 밝은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빵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웃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그 웃음은 아주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따스하게 비추고 제과점 창문을 넘어 아침 냄새가 퍼졌습니다. 해우는 앞치마를 메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언니. 이웃의 꼬마 소녀가 밝은 목소리로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우 언니, 이거 그려왔어요. 해우는 웃으며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제과점이 그려져 있었고 창문 안에는 환하게 웃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었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그 그림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 그림
정말 마음에 들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해오는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 필요도 없다. 그녀는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상처를 가슴에 묻은 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해운은 제과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빵 냄새가 퍼지고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비운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사는 한 명의 당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더욱 환하게 쏟아졌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목까지 제가 살아갈게요. 그리고 2번 다시 누구에게도 제 삶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